제대로 관리를 하겠냐 불신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차장님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한방병원 원해탕전실에서 지금 원해탕전실 실장을 맡고 있고요. 한의사 전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전문 과목은 안이비누 피부과 전문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단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 증상의 특징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고 양방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취향을 타가지고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로컬에 잠시 있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무의사와 법제의사를 같이 맡게 됐습니다. 청년한방병원으로는 원래 피부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 넘어왔었는데 청년한방병원으로 넘어온 시점에 원해탕전실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원해탕전실 인증이나 뭐 이쪽 준비를 도와주다 보니까 진료보다는 그쪽 업무를 위주로 또 맡게 되고 지금은 이제 실장까지 돼가지고 탕전실 관리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일반 뭐 물탕전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지만은 경옥고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제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약, 그러고 또 공진단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일일이 재환을 하고 빗고 금박을 입혀야 되는 뭐 이런 것들, 농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좀 설비가 좀 필요한 이런 한약들,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처방전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제를 해가지고 의료기관에 보내주는 이런 곳이 이제 원해탕전실이고요. 근데 원해탕전실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빌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한약 냄새 난다고 탕전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탕전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료기관 밖에 탕전실을 만들 수 있게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좋은 설비의 탕전실을 만들고 그거를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동이용을 같이 하면서 원하는 한약을 이제 외부에서 조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처방전을 내리고 받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원해탕전실이 만들어지게 된 제도적 배경이고요. 최근에는 원해탕전실을 조금 더 안심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합격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인증 마크를 주는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해탕전실의 시설이나 뭐 운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원료가 입고했을 때부터 보관, 그 다음에 조제, 포장에서 배송까지 다 평가를 하고요. 평가 내에서 한약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기준이 GMP나 뭐 식품 기준인 햇섭의 기준들을 적절히 원해탕전실 현실에 맞게 섞어가지고 일반 탕전 같은 경우는 이제 81개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들이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계약한 곳을 잘 안 바꿔요. 크게 불만 없으면 거기서 계속 주문을 하고 그러지, 새로운 곳이 생겼다고 해서 그쪽으로 잘 안 옮기시거든요. 근데 인증제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원해탕전실이 오픈을 했고 초기에 인증을 받으면서 인증이라는 거에 대한 홍보와 맞물려 가지고 탕전실 홍보가 같이 돼 가지고 굉장히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빠르게 자리도 잡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네네. 원해탕전실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한의사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한의원에서 할 때는 이제 나는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한약재를 보고 내가 배합을 하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기준이랑 탕전 방법에 맞춰가지고 탕전을 하고, 원해탕전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를 하겠냐 불신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일반 한의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수준의 청결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년한방병원 원해탕전실 같은 경우는 거의 스마트 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 조제 과정에서의 실수 이런 경우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대량 탕전과 이제 대량 매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원내에서 직접 다리시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 지금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걱정하실 거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더 잘 만들 수도 있으니까 더 믿고 조제를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지만은 이런 한약들을 이용한 논문들도 많이 출간이 되었거든요. 그런 논문들을 검토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들이 나타났을 때服용하면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한약들을 원장님들한테 공급을 최근에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도움이 많이 됐다.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최근에 좀 많이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문구는 아니고요. 제가 수련회 때 마라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문구들을 이제 새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달려라 한이를 그때 처음 썼어요. 지금은 이제 마라톤이랑은 별개로 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달려야 될 부분도 많고 진료도 열심히 개척해 나갈 부분도 많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원예탕전실도 그렇고 천천히 걸어가지고는 뭔가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달려라 한이라고 이번에도 적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20년 전에 한의대에 들어왔거든요. 20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기회단이었습니다. 할 게 너무 많고 발전해야 될 부분도 많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의학은 할 게 많고 발전될 부분도 많고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의학이 난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그 폄훼 자료가 올라왔어요. 효과도 없고 기형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미 저희는 그 난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뭐 효과나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한약재 하나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부풀려 가지고 이제 보도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정이랑 바로잡음이 좀 있었죠. 숙취 해소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으면은 오버히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경우에 옛날에 조문에 그대로 나온 게 있어요. 수입즉토라고 물을 먹으면 토하는 때 먹는 약이 있는데 저는 그거 먹으면은 진짜 숙취가 싹 들어가거든요. 이제 오령산이라고 속이 편해지고 숙취가 싹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전부 진료를 하려고 했어요. 학교에 남겠다는 친구도 진짜 몇 명 없었고 요즘에는 굳이 진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했던 다른 분야와 섞어가지고 뭐 한의학을 그쪽으로 발전시킨다든지 다양한 한의학의 가지들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한의학이 뭐 후회할 만한 학문은 아니에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 사회활동 하기도 좋고요. 돈 버는 데도 나쁘지 않고 요걸 전공을 해가지고 후회한 적은 없고요. 다른 거를 조금 더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뭐 그런 생각은 있죠. 네. 진료가 아니고 저는 아예 한의학 산업 쪽 관련해가지고 길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라면은 제가 원예탕전실을 차리지 않았을까. 지금은 여기서 관리하는 한의사인데 제가 만약에 10년 전이 됐다면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사장님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보다는 신뢰가 가는 한의학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직종 간의 마찰이나 뭐 이런 걸 인해서 약간의 좀 신뢰도가 하락을 되어 있었지만은 다시 또 많은 연구자나 관계자분들이 연구와 논문들을 써내고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거를 이제 접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신뢰가 쌓이면서 치료의학과 그 생활 속에 관리하는 의학으로 자리를 깊숙이 매김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 원예탕전실이라는 제도에서만 안주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더 큰 단계로 넘어가야지 대중의 또 신뢰도 받을 수 있고 원장님들도 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약까지 갈 수 있는 제 개인적이자 또 업무적인 목표입니다.